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 실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상주 BTJ 열방센터 참가자 관련 지역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논란과 관련해 오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방사능 외부 유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전 부진에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또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까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 갖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그렇게 속단해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 지하 수맥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에 뿌리고 그래서 먹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또 비계획적인 방사성 물질 유출이 발전소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핵폐기물 저장소의 차수막 파손 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한수원은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열이 됐다거나 수리 계획이 이렇다, 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주시, 시의회도 직무를 유기해왔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괴담이라거나 검찰 수사 방해용이라는 언급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조사도 없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문화방송의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검출 보도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공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검출된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한수원의 비계획적 유출 판단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에 해당합니다. 월성원전 4개 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인근 집수정 지하수에서도 비계획적 유출 판단 기준의 8.8배에서 13.2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또 월성 1, 2, 3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하부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에 육박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4호기 인근에서는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하수 방사성 물질 누출이 괴담이라거나 검찰 수사 방해용이라는 등 원전 안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서 이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좀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 교수와 일부 언론은 삼중수소가 마치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마저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감안하더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사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잴 수도 없고 삼중수소가 어떤 시간 안에 딱 붕괴한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누구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한수원은 삼중수소 보도에 대해 잇따라 설명 자료를 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지하수에서 검출되자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2019년 6월부터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 대책까지 수립해온 사실이 이번에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상주 BTJ 열방센터 참석자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상주 BTJ 열방센터와 교정시설 재소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확보한 열방센터 관련자 12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6명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 122명 명단을 확보해서 그동안 104명이 검사 완료가 되었고 양성은 14명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단검사 실시하고 또 대상자 전화 및 문자를 통해서 검사를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는 열방센터 관련자 3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타 지역으로 이관됐고 나머지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내남 교도소에 대해서도 재소자와 교도관 등 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2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 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에서는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1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울진에서는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지역 감염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희망농원 환경정비 사례가 오는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조정회의 안건으로 보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9년 보문단지 개발로 강제 이주당한 한센인과 주민들이 무허가 개사에 사용한 폐슬레이트 처리와 노후 침전조,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40년 동안 고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현장 조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주시는 국무조정회의 안건 채택으로 희망농원 환경정비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달 학과도 속출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을 마감한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모집 정원 2,269명에 7,0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11대 1로 지난해 3.59대 1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영남대도 3.2대 1로 지난해 3.9대 1보다 낮았고 지난해 5.19대 1을 기록했던 계명대도 3.47대 1로 떨어졌습니다.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났고 수험생 수는 급감하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대학들이 올해는 미달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의 경쟁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호공대, 경운대 등 구미권 대학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대구대는 89개 학과 가운데 12개 학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경운대와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금호공대에서도 미달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수험생이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 정시 모집 경쟁률이 3대 1이 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이라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중하위권 대학은 4대 1이 넘어야 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데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이 3대 1 이하이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 전문대학도 정원 확보가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확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3.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는 가군 한의학과 인문으로 60.6대 1, 한의학과 자연이 25.7대 1, 의학과 16대 1로 한의학 계열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미술학과 시각디자인 8대 1, 미술학과 문화산업디자인 7.6대 1, 스포츠과학과와 간호학과가 각각 6.2대 1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는 영남 지역 4년제 일반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정시 모집 합격자는 2월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풀리는 대신 내일 동해안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파 대신 미세먼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혹독했던 한파는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물러가니 이제 먼지가 말썽입니다. 이미 서쪽 지역으로는 공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동해안 지역으로도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거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단 일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진 북극발 한파로 경북 지역에서는 3명의 한랭질 환자가 발생하고 595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1,100명 규모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에 내렸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경주 지역 전체 국립공원의 61%를 차지하는 문중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생태계 훼손을 막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억 원 증액된 550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